안녕하십니까. 대전우리병원 펠로우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할 주제는 바로 올립입니다. 수술을 시작하는 비기너 입장에서 디포미티를 다루는데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로 틀립이나 플립을 주로 수행 그리고 접하게 됩니다. 올립에 대해서는 뭔가 해부학적으로도 접근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립에 대한 서지컬 프로시저 그리고 수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퓨전 수술이든 디스크 스페이스로 어떻게 접근해서 케이지를 넣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인 아나토미, 에올타, IVC의 바이퍼케이션, 수아스, 일리엄 등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컨셉을 가지고 결국 옵티멀한 OP 윈도우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오블리크한 트라젝토리로 접근한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쪽의 로우 립, 아래쪽의 일리악 크레스트, 젖히고 들어가야 할 수아스 머슬, 그리고 바스쿨라 리처의 위치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스쿨라 스트럭처를 잘 피하여 옵티멀한 OP 윈도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보통 베나카바가 더욱 라이트 사이드로 위치하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라이트 레터럴 데큐비터스 포지션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올립은 특히 이미지 베이스드 서저리이기 때문에 시암의 AP 라터럴을 찍었을 때 트루 AP 라터럴이 찍힐 수가 있도록 포지션 그리고 시암 세팅을 미리 잘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킨 인시전은 싱글 레벨의 경우 해당 레벨의 디스크 안테리어 보도에 약 2핑거 안테리어, 2레벨의 경우에는 가운데 버터브랄 바디에 안테리어 보도에서 2핑거 안테리어에서 3에서 6cm 정도 오블리크 또는 버티컬하게 시야합니다. 인시전 후 핑거 다이섹션을 통해 대강적인 OP 윈도우를 확보할 수 있는데 먼저 3개의 머슬 레이어, 익스터널, 인터널, 옵도미널, 오블리크, 트랜스버스 옵도미널 렉터스 머슬을 통해 레트로 페리토니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먼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를 터치한 후 수아스 머슬 라터럴 보더를 따라서 이동을 한 다음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보더를 촉지를 한 후에 포스테리어 쪽으로 살짝 밀어붙여 디스크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아스 머슬에서 카데버릭 스터디에 의하면 머슬의 포스테리어 원서드에 주로 모터 너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디스크 스페이스의 미드 포인트보다는 약간 앞쪽에 엔트리를 잡는 것이 머슬 리트랙션으로 인한 수아스 머슬 파리시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리 뉴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엔트리만 잘 잡는다고 하면 수아스 머슬의 파리시스 등의 콤플리케이션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리트랙터 설치 후 최종적인 OP 윈도우를 확보한 뒤 디섹토미, 쉐이버 적용 후에 케이지를 인서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트라젝토리 특성상 쉐이버나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블리크하게 들어가다가 세워서 넣어야 케이지가 정방향으로 위치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한편 L5S1 레벨에서는 올립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일리악 크레스트로 인해 인시전 라인이 비교적 메디알로 향하게 되면서 에올타나 IVC의 바이퍼케이션 하방으로 어프로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알립과 비슷한 정도로 트라젝토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유레터나 미들 세크랄 아터리 및 베인의 손상도 추가로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따라서 L5S1의 올립에 있어서는 해당 스트럭처에 대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어느 정도 이상의 숙련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올립에 대한 프로시저를 다뤄보았는데 굳이 알립이 아닌 올립을 주제로 다루게 된 것에는 물론 알립이 미드라인 확인과 아나토미컬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좋은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적은 인시전과 렉터스 옵도미니스 머슬을 되도록 피할 수 있고 레트로그레이드 이제큐레이션 등의 콤플리케이션을 피하면서 오베스한 환자에게서도 옵도미널 콘텐츠가 중력에 의해 내려가면서 OP 필드가 확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단일 인시전으로 멀티레벨이 커버 가능하고 안테리어 텐션 밴드를 프레저베이션 하면서 세지털 밸런스를 코렉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면 68세 남자 환자분으로 스테노시스는 심하지 않지만 리세시스 및 디스크 하이트 감소로 인해서 양쪽 포라멘의 스테노시스가 유발되는 경우에 뒤쪽에 디컴프레션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줄 필요 없이 올립 그리고 PPF 시행한 후에 리세시스가 교정되면서 라지 사이즈 케이지가 임플란테이션 되고 디스크 하이트가 올라가게 되면서 디컴 없이도 양쪽의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해당 레벨의 디섹토미 시행하였던 OP 히스토리 있는 환자로 리커드 HMP 및 스폰딜로 리세시스 있는 환자입니다. L2-3 레벨의 디스크 스페이스 하이트 감소, L2 스폰딜로 리세시스 있었고 퓨전이 필요하나 기존의 OP 히스토리로 인하여 포스테리어 어프로치에는 어디전 등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어 올립 시행하였습니다. 올립 및 로드 익스텐션 추가 시행하였고 시행 후 특별한 컴플리케이션 발생하지 않았고 디컴 그리고 디스크 스페이스 높아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멀티레벨의 올립이 필요한 경우로 기본적으로 L345에 멀티플한 스테노시스가 동반되어 있고 충분한 로도시스 형성을 위하여 2레벨 퓨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L345에 ULBD 및 올립 시행 후 디컴프레션 되어 있고 수술 전보다 로도시스 개선 그리고 코로날 밸런스 또한 호전된 것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알립, 올립, 틀립 세 가지 수술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수술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통계적 유의성은 저명하진 않지만 세 종류의 수술 전반적으로 퓨전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부분이 나와 있었고 다만 알립이나 올립이 케이지가 큰 특성 때문에 로도6 향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큰 수치를 기록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케이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반적인 케이지 사이즈가 포스테리어 어프로치와 비교하였을 때 큰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 सब시던스 발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케이지 크기에 따른 퓨전 레이트 차이, सब시던스 발생률에 대한 논문이 퍼블리싱 되고 있는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도 있지만 सब시던스 발생이 감소하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어 주목할 만 할 것 같습니다. 러닝 커브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약 70개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페리토니얼 라세레이션이나 바스쿨러 인저리, 유레터럴 인저리, 레트로그레이드 이제큘레이션 등의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올립 서저리 진행 시에 고려해 두어야겠습니다. 발표의 제한점이라고 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디포미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척추 전반적인 커브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 올림만으로 계획했던 만큼의 로도시스를 얻기 힘들 수 있어서 SPO나 PSO,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퓨전 등의 추가적인 술기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으며 트라젝토리 특성상 업도미널 베슬이나 유레터의 손상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스페셜리스트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마다 아나토미, 특히 바스쿨러 스트럭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몇 환자들에게는 올립을 시행하기에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도 친숙하지 않음에도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수술 방법으로 생각되며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틀립과 비교하였을 때도 효과적으로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펠빅 인시던스, 럼바 로도시스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앵글을 유한다든지 과거 OP 스토리가 있는 등으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가 적절치 않았을 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